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지난 4년간 다양한 예비부부, 신혼부부, 그 부부들을 상담하면서 이제 그 부부들에 맞는 재테크 준비 방법들, 그리고 실제로 경험했던 제 사례라던가 그 부부들이 경험하면서 좋았던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전에 들어가야 되는 돈이 정말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집을 구매해야 되는 거, 또 그 안에 들어가는 가전이나 가구, 혼수, 그리고 또 결혼식을 하면서까지 이뤄지는 예약부터 또 기타 비용, 부모님이나 가족까지 챙겨야 되는 그런 비용들을 따지고 보면은 그 단기간에 정말 큰 돈이 많이 지출된다고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과거와는 다르게 결혼식 문화가 많이 간소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도 보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스몰 웨딩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막상 실제로 알아보면은 일반 결혼식보다도 오히려 더 큰 비용이 든다는 사실도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결혼식에 대한 방향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우리는 일반적인 결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결혼식을 하기까지 대중적인 지출에 대해서 목록을 보면 결혼 촬영, 예식장, 스드메, 청첩장, 초대 밥을 사고 술을 사고 부모님의 한복이며 가족의 그런 모든 것들이 요즘에는 체크리스트도 잘 되어 있고 그 기간에 맞춰서 일정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도 검색만 해보면 수두룩하게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지금 결혼 준비를 하시는 분들 또는 하셨던 분들도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결혼을 준비하는데 외적으로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 대표적으로 제 사례를 좀 들어보면요. 그때 결혼식에 또 느낀 점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준비하면서 여기서 10만원, 저기서 50만원, 30만원, 이렇게 조금씩 아껴도 막상 이제 가장 큰 부분이죠. 집을 구하면서 이제 100만원, 1000만원 단위 조정이 우습더라고요. 여기서 우습다는 이야기는 집이 정말로 가장 큰 지출이었고 또 외적인 지출을 또 따져보게 됐었는데 예를 들면 카드값을 보고 굉장히 놀랐던 게 그 내용이 뭔가 확인해 봤더니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실질적으로 스튜디오나 메이크업이나 헤어, 그 외적인 촬영 스튜디오 가면은 추가 비용을 좀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컷수라던가 아니면 좀 더 신경 써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인사를 다니면서 커피값, 밥값, 술값 이런 것도 당연히 저희가 내게 되겠죠. 한국인 정서상. 그 다음 결혼식이 끝났을 때 또 뒤풀이, 또 그 자리 가서 술도 사고 아니면 지방에서 올라오신 어른들의 교통비라던가 이런 것도 좀 챙겨드린 경우가 있고, 또 신혼여행 갔을 땐 또 신혼여행 나름대로 이제 쓸 것들이 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갔다 오면 또 친구들이 찾아와서 집들이도 하고, 결과적으로 결혼을 준비했을 때는 집이 가장 큰, 두 번째로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가적인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보였던 이런 지출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다가왔어요. 이런 과정에서 부부끼리 트러블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이라고 하긴 그런데 어쨌든 생각지 못했던 그 규모의 지출로 본인들도 이제 당황스러운 일을 한번 겪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은 신혼부부가 현명하게 지출을 하고 싶은 목적에 맞는 재테크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제가 다음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닌 둘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신혼부부들을 위한 재테크 방법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로의 소득을 오픈하자예요.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관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한 명이 도맡아서 돈 관리를 하는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저희 부부 역시도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한 명이 그런 소득의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소득이 자연스럽게 오픈이 돼서 잘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아이를 갖기 전까지 좀 이 방법으로 많이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각자 월급을 받아서 이제 공동의 생활비, 고정지출, 비상금 일정된 금액만 공유를 해서 이제 쓰는 관리법이 있더라고요. 공동통장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급여와 월급을 공유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상담하기 전까지도 서로 공유를 안 하신 분들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아이를 갖기 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외벌이가 되면은 공동통장은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한 명이 도맡아 관리하는 이제 방법으로 이제 유지하시고요. 또 딩크족이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아이를 원치 않았을 뿐이지 오히려 부부의 미래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먼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재테크 목표를 설정해라. 부부의 수입이 정리가 되었다면 절반 이상은 오신 거예요. 두 번째, 목표를 정하자는 이유는 이 과정에서 와이프랑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함으로써 각자가 생각하는 장기적인, 중기적인, 단기적인 여러 간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몰랐던 부분까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막연한 목표만 갖고 있다가 정말 정확한 세부적인 목표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쯤에 아기가 생기겠지, 그리고 또 그쯤 되면 차도 바꾸겠지, 그때 되면 돈이 모여서 집도 바뀌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계획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알다시피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유는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집을 얻으면서 차를 얻으면서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 그 금액을 따지지도 않았고, 또 그 외적으로 돈이 쌓이게 되면은 또 충동 구매로 내가 갖고 싶은 것도 사고, 유행하고 싶은 옷, 신발, 그리고 마트에 가면 좀 더 맛있는 거, 좋은 거, 이런 구매들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깨진 독에 이제 물이 새듯이 우리 목적이랑은 전혀 멀어지게 된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목적이 없는 것들은 이제 실패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희가 느낀 점이었어요. 결국에는 계획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색하게도 이제 목표는 실패가 됐었죠.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한 게, 내가 언제, 초기, 언제, 중기, 언제, 장기, 말만 들어도 짧고 중간, 긴, 짧게는 여행, 중간에는 차를 변경하거나 장기적으로는 집을 변경하거나. 근데 제가 이걸 단어로 선택했지만 수치화로 1년 뒤, 5년 뒤, 10년 뒤 이런 데드라인을 구성하고 그 안에 얼마를 모아야겠다. 그리고 그 금액이 월에 따지면 이 정도는 월 금액을 모아야겠다 라는 이런 목표 설정을 했을 때 실제로 저희가 목표를 이루게 되는 가장 큰 방법이 됐던 것 같아요. 세 번째, 목표를 설정했으면 저축 금액을 정하자. 막상 단기, 장기 목표를 설정하면서 방향은 이제 인지를 잘 하시는데, 지금의 소비로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해야 되는 마지막 스텝이 있어요. 최근 3개월의 지출 목록을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상담하면서 제가 무당은 아니지만 그 지출 목록을 같이 보게 되면 이 부부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떤 습관이 있는지, 어떤 성향으로 이제 소비를 하는지 파악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상담받으시는 분들도 직접 확인하시면 월 지출을 통해 줄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보통은 다 이제 바뀌게 되시죠. 이제 의식주가 주된 내용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 예를 들면 하지 않아도 되는 추가적인 배달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의 통신을 이용한다거나, 그 또 이동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좀 편리성에 의해서 좀 지출이 더 한다거나, 품위 유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이상적으로 필요 없는 것들이 과소비를 하게 되는 기타 등등의 이런 것들이 금방 눈에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100원, 1000원을 생각하고 고민해서 줄이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이제 다음에 돈을 써야 되는 순간이 왔어요. 그럼 그 순간에 이게 맞나? 아니면 이걸 내가 안 써야겠다 판단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실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전에 내가 늘 습관처럼 쓰던 100원, 1000원이 이제 이후의 100원, 1000원과는 전혀 다른 가치로서 이제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보통 제가 상담을 하면서 돈을 많이 모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봤을 때는 이런 불필요한 좀 과소비에 대한 지출이 거의 안 보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 돈을 꾸준하게 저축을 한다는 점이었어요. 신기하게도 이런 저축을 잘 하는 분들은 결국에는 본인들의 불필요한 지출을 항상 확인하셨던 거죠. 오늘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볼까 해요. 예비 신혼부부부터 이제 결혼을 해서 3년의 미만의 이제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알아가면 좋을 만한 그런 재테크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 우리 소득을 정리하자. 두 번째로 목표를 세우자. 세 번째로는 지출을 골라내자. 저는 이 3가지 중에 마지막 지출을 골라내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가장 행동력으로 옮길 수 있는 첫 번째고요. 첫 단추가 될 것 같아요. 저희 부부도 일단은 당장에 줄일 수 있는 내용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 다음 자연스럽게 목표, 그 다음 소득도 이제 서로가 정리가 됐던 거를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모두 아시겠지만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움직여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가 같이 이 영상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보자.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이어져서 두 분이 원하시는 이제 재테크의 방향에 닿으실 거예요. 또 요즘에 많은 유튜브, 인스타를 보면은 예비 부부, 신혼 부부가 올리는 영상과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글들이 사실은 그들과 우리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실적인 부분과 그 부부들의 가치관과 또 움직이는 그 생활의 그런 것들이 똑같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준비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으로서 행복한 재테크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내용들이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상담 신청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신혼부부들이 돈으로서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